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132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국인 씨가 요즘 커피에 취미가 또 새로 생기셨다고요? 네네. 원래도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즘엔 특히 더 커피 맛에 좀 신경을 쓰면서 맛 자체에 집중하겠다. 네. 근데 스페셜티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출처가 명확한 커피? 커피의 출처가 명확하다? 그럼 네. 제가 마시는 뭐 커피들은 출처가 불명확한가요? 그런 게 뭘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먹는 커피는 약간 여러 산지에서 오는 커피 원두를 약간 섞는 경우가 많아요. 원두를 좀 섞다 보니까 모르는 거구나. 맞아요. 뭐가 정확히 몇 % 들어갔고 이런 걸 다 네네.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약간 커피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다 쓴맛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네네. 마련인데 산지나 뭐 농장 그리고 심지어 커피도 품종이 있어요. 이렇게 원두 그렇죠. 품종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콜롬비아 다르고 뭐 에티오피아 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다 보면은 일정 부분에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평소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뭐 콘트라 베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그냥 뭐 평소에 가는 카페에서도 보통 우리는 그렇게 다 섞인 걸 먹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스페셜티 커피는 그런 뭐 농장, 뭐 지역, 그다음에 품종, 심지어 가공 방법 이런 것도 되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요. 발자국이 확실하구나. 네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등급을 막 정해서 뭐 몇 점 이상 되는 커피만 스페셜티 커피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에는 약간 조금 더 이런 관대해요? 네네. 약간은 조금 더 관대해지면서 두루뭉술해졌다. 이런 그래도 출처가 명확한 커피를 대개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하나의 원두로만 커피를 내리게 되겠네요. 네네.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면 거의 뭐 순도 100% 뭐 순정 커피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맞아요.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새 이 스페셜티를 파는 카페만 찾아 돌아다니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좀 찾아 떠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오늘 공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카페 추천 시간이 되겠네요. 매거진 W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오늘 카페 5곳 소개해 주실 건데 네네.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이 5곳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막 이런 커피, 스페셜티 커피에 입문한 사람이어서. 아, 그렇죠. 이제야 맛에 좀 네. 집중하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약간 저보다 선배님들, 조금 더 커피 애호가 분들께 추천을 막 받았어요. 아, 자문을 좀 구했군요. 네, 그래서 그 추천해주신 곳,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추천해주신 곳을 SNS로도 한 번 더 좀 교차 검증을 해봤거든요. 못 믿으세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자문을?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또 되게 맛있다고 평가해 주신 곳을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직접 방문을 한번 해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과 집단 지성에 이어서 이제 방문까지 해서 네네. 2중 3중 체크를 하셨다. 그 결과물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좀 소개해드릴 이 카페는 이런 스페셜티 원두를 핸드드립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핸드드립? 네. 많이 들어봤어, 핸드드립. 맞아요. 이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더? 네. 정확히 몰라,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 핸드드립 방식으로 그 커피를 내렸을 때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풍미나 맛을 조금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방식 자체가요? 네네. 왜냐면 에스프레소는 그 원두를 농축하는 거다 보니까 막 찍어 누르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핸드드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풍미를 잘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필터에 이렇게 걸러가면서.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게 이제 핸드드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풍미를 더 살리는 방법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카페를 좀 선정하게 되어서요. 네, 이 카페 5곳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카페 어디입니까? 볼타 커피입니다. 볼타 커피 너무 유명하죠. 맞아요. 여기는 커피 애호가라면은 100이면 100 추천하는 맛집이죠. 저도 그 지인분들한테 원주에서
그래도 좀 커피의 좀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볼타 커피는 리스트에 넣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커피 맛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알 정도로 맞아요, 좀 유명해진 커피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추천할 카페들이 대부분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곳이에요. 직접 로스팅한다는 게 원두를 직접 가게에서 굽는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생두를 이제 직접 그 굽는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볼타 커피는 직접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방법대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똑같은 원두더라도.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볼타 커피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체계적이다? 있는 느낌이에요. 뭐 매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도 원두 종류를 좀 3개로 맛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드립도 시기마다 이렇게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조금 더 이곳에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드러나는 점은 집에서 먹을 때 그런 원두를 사가지고 가서 보통은 이렇게 집에 핸드드립 장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드립백이라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볼타 커피는 그런 원두와 드립백 외에도 캡슐 커피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인 씨도 집에는 저거 캡슐 그 장비가 있잖아요. 머신이 있잖아요. 네. 머신이 있는데 핸드드립 머신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보통 그것까지 구비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매니아, 애호가의 좀 길로 제대로 가는 들어가는 거죠. 길이니까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좀 벽이 네.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캡슐 정도까지는 좀 해볼 만해. 그쵸.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볼타 커피가 캡슐 판매한다는 점 아주 희소식이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캡슐 커피를 네스프레소나 아니면 그런 대규모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캡슐로만 공산품이지 뭐 다 공산품.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볼타 커피처럼 스페셜티를 취급하는 카페에서도 그런 좋은 원두를 캡슐로 제공한다라는 점이 이런 이곳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더라고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장에서도 집에서도 이런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현재 이곳은 단구점과 반곡점 두 곳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서 둘 다 가깝네. 네, 가까운 곳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 반곡동.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반곡점에서는 이렇게 핸드 드립이 아니라 배치브루라 그래서 드립 기계로 내리는 커피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제 기계로 내리는 곳이군요. 네네. 원래는 핸드 드립은 사람이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차이가 있다. 네네. 그걸 감안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두 곳의 운영 시간이 또 달라가지고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곡점 같은 경우에는 혁신로 55 108호에 있고요. 단구점은 양월길 10-1층에 있다고 합니다. 볼타 커피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어딘가요? 버드랜드 커피 클럽입니다. 한번 들어본 카페네요. 네, 여기 원주하는 척에서도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는데요. 아마 저 크리스마스에 혼자 가기 좋은 곳 중 하나로 맞아요. 소개했던 것 같은데. 추천드렸는데 그때는 약간 재즈를 컨셉으로 한 이런 카페의 인테리어를 강조했었거든요. 맞아. 그때는 분위기가 좋다. 맞아. 거기에 방점을 찍었지. 네네. 사실 이 커피의 맛은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커피 맛집이거든요. 그렇군요. 몰랐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국내 여러 로스팅 대회에서 수상하신 실력자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원두 종류가 10가지 이상 되는 게 10가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거죠, 10가지면은.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카페가 많아도 5개 이런 5가지면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양 자체가 압도적인. 아무래도 이 대회를 좀 나가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렇죠. 대회 준비하면서 겸사겸사 그런 원두를 막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거를 다 이제 필터 커피 매뉴화 하시나 보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 카페 가보시면은 카운터 옆에 이렇게 원두가 쫙 펼쳐져 있어요. 장관이겠어요? 네. 그리고 각 원두마다 설명도 있고 또 시향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약간 시향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리병에 담아 놓고 약간 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통 그렇게 하죠. 네네. 근데 여기는 약간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봉되어 있고 펌프를 해야 향을 맡을 수 있어요. 향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향 손실을 막겠다는 맞아요. 사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네. 뭔가 향수 같은 거네. 네네. 그런 약간 디테일이 또 느껴졌던 부분이 인상적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여기는 사실 종류도 많고 이렇게 향도 제대로 좀 시음해 볼 수도 있고 설명도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편의점에서 뭐 콘트라 베이스나 사 먹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커피를 한번 즐겨볼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갔을 네네. 때 여기 가면은 좀 입문하기에 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외면할 수 없는 게 그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여기 인테리어가 진짜 유명하더라고. 네, 분위기가 있어서 여기 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드립커피를 마시면 마치 그 재즈바에서 위스키 한 잔 그러니까 먹는 듯한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그럴 것도 것 재미지 같아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가보지를 못했고 그때도 소개할 때 가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갔네. 아, 근데 인스타그램으로만 이 카페 어쨌든 내부 분위기를 봤는데 네네. 진짜 딱 그 위스키 바에 앉아서 맞아요. 어떤 고독함을 좀 몸소 좀 즐길 수 있는 네.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꼭 들어요.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제 이번엔 꼭 가보자고요. 버드랜드 커피 클럽 여기는 이제 명륜동에 있습니다. 향교길 54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카페는 어딘가요? 암스퀘어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곳이죠. 네, 읍면동 전에서 살짝 소개했었는데요. 일산동에 위치한 에스프레소 바 카페입니다. 여기는 에스프레소의 방점이 찍혀있군요. 맞아요. 이 원주에서 여기만큼 다양한 에스프레소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하시고 운영하시는 곳이라 그런지 여긴 특히 더 약간 맛으로 승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앞서 카페들도 뭐 다 그쵸. 맛하면 일각이었는데 여기가 특히 더 맛의 승부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카페를 딱 들어가면은 이 카페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고요? 네, 그 그게- 바 테이블에 간이 약간 그 의자가 있는 거 외에는 다 그냥 그러니까 서서 마실 수 있는 아니, 테이블 2개 정도만 있거든요. 우리 문화에선 상상이 안 되는데 그쵸. 우리 한국의 카페는 그야말로 초단기 부동산 임대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앉아서 네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또 대화도 하고 야, 이런 게 우리 핵심인데. 문화의 완전 역행한 어떻게 보면 공간 구성이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그냥 와서 주문해서 그냥 입에 탁 털어놓고 바로 나간대요. 그냥 패스트푸드예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런 식으로. 아 진짜 딱 그냥 커피 마시러만 들어가는 거구나. 네네. 카페. 오. 어떻게 보면 약간 카페인 충전소 같은 이야. 느낌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에스프레소 바의 컨셉을 조금 더 살리시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 테이블, 그러니까 의자도 없애고 약간 서서 진짜 말 그대로 딱 한 잔 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더 이게 맛으로 승부를 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태리의 맛과 문화를 그대로 들여왔을 정도로 자신감이 네네. 있다. 이 맞아요. 커피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에스프레소 종류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핸드드립을 먹으러 간 거긴 하지만 네. 한번 에스프레소를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진심이니까 궁금하긴 네네, 그래서 합니다. 근데 또 에스프레소가 약간 쓴맛이 농축돼 있는 거라서 이거 뭘로 해봐야 될까? 선입견이 있지 이게 좀 도전하기에는 그래서 좀 부담도 추천을 있고. 부탁드리니까 그 에스프레소에 크림이 올라간 카페 피에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일종의 뭐 휘핑크림 올라간 겁니까 에스프레소에? 조금 더 휘핑 크림보다 약간 생크림에 가까운. 생크림. 네. 좀 말이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메뉴다. 조금 이제 쓴맛을 좀 중화해주는. 중화시켜준다고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부드럽게. 메뉴를 혹시 에스프레소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약간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드셔보시면 좋고요. 네. 핸드드립은 이렇게 한 3가지 종류의 싱글 오리진 원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매달 원두가 바뀌는 약간 시그니처인 월간 암스퀘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월간 메뉴가 있군요. 여기. 네네. 그래서 9월은 온두라스라 레이나 게이샤인데 이번 달은 온두라스입니까? 네, 이 게이샤가 요즘 스페셜티 커피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요? 이거 뭔데요? 이게 약간 그 꽃향이 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특징인 원두인데 꽃향이 나면서 부드럽다? 네.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커피에서 꽃향이 느껴진다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말로는 참 어렵다. 이거 직접 마셔봐야 알지.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9월 암스퀘어 원두는 벌써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9월이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네네. 그만큼 인기가 많았나요? 네, 사장님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항상 남아서 버리게 돼가지고 물량 조절이 어렵구나 네, 이게. 좀 아쉽지만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한다. 그렇죠. 뭐 재고 남는 것보다는 네네.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또 갈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또 조절이 가능하시겠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곳은 약간 이 월간 암스퀘어 원두를 즐기시려면은 매달 초에 월초에 가라. 네네. 최대한 빨리 가라. 맞아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원두도 이렇게 되게 소품종 소량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신데렐라
같은 카페인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딱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은 딱 낮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원두도 그렇고 운영 시간도 그렇고 이게 딱 요 시기에 맞춰서 짧고 굵게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커피에만 딱 집중을 하신 거네. 어떤 공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거와는 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운영 시간만 봐도 알 수가 있네요. 여기가 로스터스라는 명칭이 뒤에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이런 로스팅에 집중하시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아, 커피에 정말 진심인 그 어느 곳보다 암스퀘어 커피 로스터스 일산동에 있습니다. 천사로 172 1층 101호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카페는 어딘가요? 언더셋 커피입니다. 언더셋 커피. 네, 여기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간 곳은 아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방문한 알고리즘의 간택으로 네네. 가게 된 곳이군요. 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약간 사장님이 그래요? 아닐까 왜요? 싶은데요. 여기 그 인스타 소개를 보니까 사장님이 여러 바리스타 대회에서 상위권에 든 실력자 바리스타이시더라고요. 아까 저 버드랜드 커피클럽 사장님과 같은 유형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버드랜드 커피클럽 사장님은 커피를 볶는 실력자이시고, 아, 다른 거구나. 네, 여기는 그 바리스타 대회, 직접 내리는 대회에서 죄송합니다. 두 분야가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상당히 이제 실력자이시다.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약간 저는 딱 처음 뵀을 때 모델인 줄. 그래요? 네. 오늘 좀 딱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럼요. 네. 어떤 인상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차도남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모델 스타일의 사장님이 네. 커피를 내려주시는 근데 또 곳이다. 막상 커피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반전 매력도 있는 게 좀 이 네. 카페 특징이지 않을까. 덕분에 정보를 좀 많이 캐우셨겠군요. 네네.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그리고 이곳의 그 핸드드립 메뉴는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원두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기를 좀 잘 맞춰 가야 하는 게 제가 이 카페 갔을 때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갔었는데 네. 주말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원두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유명하구나. 네. 진짜 확실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두를 먹었는데 그 커피가 케냐 원두 커피였어요. 근데 케냐. 사장님이 워낙 실력자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커피가 중후한 딱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중후한 맛은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맛의 중후한을 쓰면 뭘까?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쓴맛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아 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쓸 일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느낌이었다. 약간 좀 농축된 설탕 같은 느낌에서 그러니까 설탕까지 단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맛으로 시작해서 근데 끝에 약간 와인을 먹는 그래? 듯한 포도 맛이 살짝 나요. 커피에서 와인의 맛이 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조금 더 이런 산딸기 같은 맛이 그 느껴지는 원두가 많은데 여기 이 케냐 원두는 특히 약간 그런 무게감도 있으면서 와인 맛도 느껴지는 커피여서 궁금하네. 솔직히 네. 아까 중후한 맛 설명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직접 마셔봐야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또 제 취향에는 딱 맞아가지고 항상 이런 성향의 원두를 많이 갖춰 놓으셨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원두, 그다음에 이런 산딸기 같은 맛을 내는 원두, 또 그거보다 또 다른 맛을 내는 원두, 이렇게 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뭐 커피에 또 진심인 카페인 점을 우리가 또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것은 또 여기도 인테리어가 좀 인상적이긴 한데 블랙 앤 레드 컬러를 중심으로 이거 약간 감각적인 디자인의 오브제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부채꼴과 사다리 약간 사각형이 합쳐진 그 빨간색 테이블이 여기 카페에 있는데 그게 약간 힙함을 더 좀 더해준다랄까? 예, 그런 것들도 특징인 카페이고요. 여기 후기를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커피 맛집이라는 평가보다 도넛 맛집이라는 평가가 그래요? 많아서 도넛도 팔아요? 네네.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사장님이 커피 제가 마시고 있으니까 같이 맛보라고 쿠키를 하나 주셨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친절한 사장님께서 네, 또 그래서 쿠키 다음에는 서비스까지. 커피와 디저트도 같이 먹어봐야겠다. 도넛은 못 드셔보신 거잖아요. 네네. 왜 안 드셨어요? 맛집이란 평을 확인하고 오셔야지. 약간 이때는 커피 맛에 집중해야 된다. 부실 자료조사입니다 이거. 언제 네. 한번 꼭 드시고 후기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네. 또.
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는 한지 테마파크 사거리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화마을 중에서도 한지 테마파크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이렇게 설명도 있어요.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화마을 뭐도 제가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반갑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곳은 휴무일이 꼭 있는데 인스타 상에서 보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안 없더라고요. 쉬신다고요? 네.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쉬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좀 가고 싶어도 휴무일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다른 거지, 커피는. 휴무일이 있는 거는. 네. 근데 여기는 휴무일이 없다. 휴무일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여기. 매일 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 이걸 우리가 장점이라고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이화마을에 있다고 하죠. 단계동 네, 2화 3길 21층에 있습니다. 2화 3길 201층.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 카페만 남았네요. 네, 마지막은 스프레드 커피입니다. 레드 커피. 네, 여기도 커피 애호가인 분이 집안 지인분이 추천해 주셔서 방문했었는데요. 네. 여기는 약간 한마디로 정리하면 커피가 맛있는 동네 카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 소개해 준 것도 다 커피가 그쵸. 맛있는 동네 커피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가 다른 거야? 그럼 여기는 조금 더 동네 카페 방점을 동네 카페?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른 것도 동네 카페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는 뭐가 그렇게 다른 동네 카페입니까? 약간 여기는 사장님이 그런 동네 카페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더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엄청. 뭐 다른 카페도 다 친절하신데. 그렇죠. 좀 근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냐면은 주문할 때부터 이렇게 뭐 원두를 추천해 주시면서도 이 원두가 아이스로 먹었을 때 더 좋은지 아니면 그 핫으로 먹을 때 좋은지도 좀 추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내리시면서 뭐 제가 이것저것 막 여쭤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문한 커피 외에도 그러다 막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커피도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다른 원두로 내린 커피를 이렇게 맛보기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 모두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되게 약간 동네 카페 같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아닐까.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느낌을 받으셨다? 네네. 이런 데가 그거 아닙니까? 다음에 방문하면은 막 사장님이 저번에 드신 그걸로 드릴까? 약간 이런 카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느낌이. 네. 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 취향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은근히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사장님과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저는 사실 다음에 가면 못 알아보는 사장님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또 국인 씨처럼 이렇게 내가 갔을 때 단골 이렇게 좀 대접을 좀 해주시는. 네네. 물론 처음 가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신다. 맞아요. 그런 동네 카페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알아가보고 싶은 그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궁금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아시는 좋지. 분과 이렇게 관계도 맺고 그게 또 약간 내 단골 카페처럼 되면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사장님과 또 이렇게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는 카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커피도 물론 맛있죠.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입만 아픕니다. 뭐 오늘 추천해주신 거 다 커피 맛은 보증이 된 곳이잖아요. 그럼요. 여기도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을 하시는 원두 한 5가지 정도에서 고를 수 있는데 이 스프레드의 특징은 전 유독 더 다른 곳들보다도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먹기 편하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곳은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리면서 그 마시다 보면은 이 원두의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진 몰라도 먹다 보면 약간 과하다. 약간 이렇게 다채로운 맛이 다채롭게 느껴지는 건 좋은데 한 잔을 끝까지 다 먹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지 너무 자극적이라는 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곳은 이게 약간 다양한 맛이 느껴지면서도 한 잔을 그냥 쭉 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마일드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한테 여기 커피는 제가 약간 먹었을 때 유독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뭔가 그리고 저도파민 커피군요.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를 볶을 때부터
때부터 이렇게 향을 막 더 살려내고 그리고 맛을 더 다양하게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것이 조금 덜해지더라도 한 잔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커피에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사장님의 분명한 철학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숏폼이 대세를 이루는 이 생태계에서 롱폼 콘텐츠를 고집하는 어떤 맞아요. 그런 고집스러운 또 철학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게 아까 운영에서도 느껴진 게 막 이렇게 주문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다른 거 준비하고 있어서 좀 앉아 계시면은 주문하실 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본인의 속도를 지키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사장님이 확실히 뭔가 이렇게 경영하는 확실히 또 철학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손님도 뭐 불편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게 커피 맛, 뭐 운영 이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가시는 분들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곳은 좀 물론 커피를 좋아하시고 애호가이신 분들께도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이제 좀 막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뭐 컨설팅을 해주시니까 지금 네네. 커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지식이 늘어나는 그 정도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휴무일이 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매주 월화수 휴무시거든요. 그 한 주에 어떻게 보면 시작 부분 절반은 날리고 이제 네네.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좀 잘 맞춰서 방문하셔야 된다. 근데 아까 암스케어보다는 운영 시간은 좀 길어서 날짜를 잘 맞추시면은 충분히 목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충분히 뭐 맞춰서 가기. 네, 방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계동에 있군요. 원문로 180 삼성철물 위층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곳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마 뭐 연휴 기간 중에 뭐 운영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서 오늘 추천해주신 5곳 한번 이번 연휴 좀 커피의 향과 맛을 좀 가득 머금을 그런 좀 추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한 가지 짧은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커피 산지에 따라서 맛의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산딸기 맛이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 같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조금 쓴맛에 가까운 그리고 좀 더 밸런스가 잡혀 있는 형태의 원두가 많아서 이렇게 그냥 원두를 보셨을 때 이건 어떤 정도의 맛이겠구나라고 한번 짐작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공 방식이 혹시 적혀져 있다면은 내추럴은 그런 조금 더 다양한 맛을 느끼게끔 하는 그 가공 방식이고 워시드는 그런 좀 더 밸런스를 잡는 그래서 똑같은 에티오피아 이런 산딸기 맛이 느껴지는 원두더라도 내추럴이 그런 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끔 하고 워시드는 조금 더 그걸 낮춰서 밸런스 잡힌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골라보시는 것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마지막 팁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어쨌든 이 중에 하나는 꼭 가보고 또 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도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매거진 W였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죠. 네, 저희도 쉬어갑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기 씨는 이번 추석 연휴 뭐 하세요? 원래 뭐 본가가 또 원주이기도 하니까 어디 내려가지는 않으실 본가 테고. 처가 다 원주여가지고 아마 저희 집에서 뭐 친가 식구들도 맞이하고 그다음에 처가 식구들도 만지하고 가족 잔치를 홈그라운드에서 하게 되겠군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 여행 오랜만에 떠납니다. 저 이번에 울릉도. 대세라고 하잖아요. 제주도보다 뭐 울릉도를 더 많이 간다 뭐 맞아요, 이런 말까지 요즘에는. 나올 정도로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갈게요. 독도 가십니까? 그럼요. 울릉도를 갔는데 독도 빼놓을 수 없죠. 이 평생 한번 또 가볼까 말까 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최근에 울릉도가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뉴스에서는 말이 많던데 부디 좀 독도에 가서 좀 애국심을 새삼스럽게 한번 좀 불태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좀 편히 잘 쉬시길 바랄게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 또 한 주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연휴에 뭐 하셨는지 에피소드 있으면 아무거나 그 사이에 보내주세요. 맞아요.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혹시 울릉도 뭐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 있으면 댓글이나 또 이렇게 구글 폼으로 보내주셔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울릉도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2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